15일 미니 슈퍼 화요일 결전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누리당의 해외 지역 비례대표 후보에는 미주 한인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뉴욕시가 렌트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 이민자 연맹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주에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둔 미국 대선 경선판의 대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 결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15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 레이스의 대세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두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을 자유무역 협정 지지자로 몰아세우며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대대적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5개 주에서 전패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텃밭 플로리다주에서도 트럼프에게 완패하고 결국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3파전으로 가게 됐지만 트럼프의 독주를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케이식 주지사가 승자 독식제로 치러진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7월에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공화당 수뇌부가 이 전대에 개입해 트럼프를 배척하고 다른 후보를 선택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이 1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지역 비례대표 후보에는 마영애,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 등 미주 한인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이 15일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미주 한인 6명이 새누리당 해외 지역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영애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와 남문기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장, 서한순 시카고 한인 회장, 김영호 전 민주평통 북미주 부의장, 김태식 캘리포니아 피드몬트 대학 코리아 총장, 정성 미국 방송 프로젝트 매니저 등 총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마영애 대표는 지난 2006년 4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뉴욕에 정착한 후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와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여성인권위원장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말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거치고 비례대표 공천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노덕환 서북미 호남 향후회장이 미주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탁 씨는 방화로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됐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뉴욕시가 렌트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이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인 리빙 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한탁 씨가 매달 지불하고 있는 렌트 비용 $1,00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최근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노인 아파트나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뉴욕시가 선뜻 렌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 씨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 이민자 연맹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민자 자녀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 이민자 연맹 등은 15일 맨하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시 전역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대학 등록금과 최저임금, 대중교통비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 개선에 청소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자 자녀인 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에서는 40여 개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시 전역 60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방문하고 약 2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올해 만 18세 이상이 되는 뉴욕시 거주자입니다.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캠페인을 통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는 지난해 최첨단 주차 미터기가 새롭게 설치됐는데요.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등 3개의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오작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미터기는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등 3개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한국어 버튼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어로 표시돼 있어야 할 곳에는 네팔어가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 가운데 한 명은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신형 주차 미터기가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타운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펠팍타운의 주차 미터기 관리 담당 직원은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주차 미터기 관리 회사에 당장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도입된 주차 미터기는 동전이나 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되지 않는 오작동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당하게 주차 위반 티켓을 발급받는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뉴저지 트랜짓과 노조가 새 근로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에서는 노조원의 임금 인상 등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는데요. 이런 추가 비용이 그대로 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트랜짓 당국과 기차 노조가 잠정 합의한 새 근로계약에서 당국은 노조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새 근로계약은 기존 계약이 만료됐던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씩 임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9년간 임금이 22% 인상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분담률도 기본급의 2.5% 또는 주당 최대 $40로 합의돼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랜짓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오는 2019년까지의 계약 기간뿐으로 이번 합의의 실질적인 승자는 노조 측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근로계약이 확정되면 트랜짓 당국은 약 2억 9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승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협상 타결 직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2017-18 회계연도까지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17-18 회계연도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에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의사들은 직접 글씨를 써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오는 27일부터 뉴욕주에서 발급되는 모든 처방전은 온라인으로 발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글씨를 써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약국에 보내야 합니다.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발급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주는 뉴욕이 처음입니다. 주 보건국은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레녹스힐 등 일부 뉴욕 지역 병원들은 지난 1일부터 새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처방전 발급 의무화는 지난 2013년 처방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인 아이스탑이 도입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병원과 약국들의 처방전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고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온라인으로 환자의 처방전 발급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환자가 다수의 의사로부터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받는 일명 닥터 쇼핑 행위가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7번 전철의 허드슨 야드역이 6개월 만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지 등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운행 지연과 중단으로 악명 높은 7번 전철이 이번엔 맨하튼행 종점인 허드슨 야드역 부실공사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총 예산 24억 달러를 투입하고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해 9월 개장한 34가 허드슨 야드역은 불과 6개월 만에 곰팡이와 누수, 화장실 물 범람과 비로 인한 일부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지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재오픈 기약도 없이 문을 닫은 상태이고 개장 하루 만에 작동을 멈췄던 에스컬레이터 5대 중 2대는 지난달부터 작동 불능입니다. 이 역에 공사 경험이 있는 한 배관공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역을 봤을 때부터 천장이 방수가 안 될 것을 예상했다며 방수가 안 되면서 곰팡이가 피고 이미 손쓸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낮에도 계속되는 전철 운행 중단과 지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7번 전철에 대한 불만과 최악의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7번 전철 블루스는 시민들의 불만 신고 접수와 운행 지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프로풋볼협회 NFL이 선수들의 뇌질환이 경기 중 뇌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선수들의 뇌 손상 보호에 협회가 앞장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미 프로풋볼협회 NFL이 선수들의 뇌 손상 문제가 경기로 인한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하원위원회에서 NFL 측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 반복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선수들의 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o you think there is a link between football and degenerative brain disorders like CTE? Well, certainly, Dr. McKee's research shows that a number of retired NFL players were diagnosed with CTE. S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certainly yes. 보스턴 대학은 지난 9월 사망한 전직 NFL 선수 91명 중 87명의 뇌에서 뇌진탕이나 두뇌 외상 증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TE의 경우 우울증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난 2012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살한 주니어 서에게도 같은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CTE는 사망 전까지 뇌 내부에서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미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주장입니다. It's clear that something is going on in the brains of these players, and really the next question is where do we go from here? 한편 NFL 측은 최근 경기 중 뇌 손상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직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7,5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또한 젊은 유망주들이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기 은퇴까지 하고 있어 뇌 손상과 경기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남미에서는 미국 프로 축구팀의 치어리더를 뽑는 오디션이 진행됐는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내는 치어리더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춤 연습이 한창인 젊은 여성들. 미국 프로 미식축구팀 마이애미 돌핀스의 치어리더가 되기 위해 국제 오디션에 참가한 아르헨티나의 여성들입니다. 쟁쟁한 후보 100여 명의 외모나 춤솜씨에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These girls are just so prepared. You know, I guess dancing is a really big thing over here because they just know it all. They're so beautiful. You know, they all have like beautiful eyes, beautiful hair. 팀 관계자는 치어리더의 끼를 갖춘 여성들이 남미 지역에 특히 많다며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도 오디션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션 참가자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치어리더가 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Nos encanta el baile, pero bueno, es una experiencia única y hay que aprovecharla. 프로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치어리더는 관중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화보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연예인처럼 활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실제 생활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일 뿐이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임이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몸단장을 하고 경기 내내 춤을 춘 뒤 뒤풀이 행사까지 참석하지만 치어리더가 받는 돈은 경기당 20-30만 원에 불과합니다. All these girls give their heart and soul and work so hard just to be cheated. 게다가 몸치장에 드는 비용이 많아 벌기는커녕 자기 돈을 쓰면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Very expensive makeup and nails and tanning, all things that we were required to do. I was never reimbursed for them. We also received many fines if you wore the wrong thing to practice.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못 견디겠다며 최근에는 치어리더들이 잇따라 소속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현혹돼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근로 조건이나 미래 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합니다. 또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갖고 이어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2일부터 5일까지는 멕시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뉴저지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행위가 금지됩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상원에 이어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고용주가 성별이나 교육 수준, 경력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성별과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해 임금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연방공정임금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한편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지만 주지사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 체중 기록 카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를 기록한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질량 기록 카드가 학생들의 식습관을 조절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체중 기록 카드 발송은 현재 뉴욕을 비롯해 전국 19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학위 논문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엽니다. 학위 논문은 동포와 관련한 국내외 석박사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11편을 선발합니다. 완성 논문뿐 아니라 작성 예정 단계의 논문 계획서도 참가할 수 있고 응모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또 2016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은 자유로운 주제로 동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8편을 뽑습니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영상 제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지나겠고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